인천 아파트 미분양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미친 분양가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때부터 거품이 가득한 분양가, 미친 가격이라는 평가에 현재는 공급 폭탄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정보를 알려주는 재테크 알림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주목할 단지와 미분양 단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천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부터 2022년도쯤까지 인천 아파트 가격에 대해 좀 의아했을 겁니다. 좀 비싸고 그 돈이면 다른 곳을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과연 시장이 좋아서 단지 그렇게 가격이 오른 것이었을까요? 아님 풍선 효과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버블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인천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살펴보아야 할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말도 안 되게 가파른 시세 상승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거의 최대폭 상승했을 만큼 매우 많은 인기와 관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진 매수 비율을 보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것처럼 아파트도 그런 영향력을 받지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고양시의 아파트가 인천과 비슷하게 4억 5억대를 했다가 어느 순간 고양시가 8억까지 뛰어버렸습니다. 그때 인천 아파트가 지지부진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인천의 실수요자들까지 저렴한 느낌을 받겠죠. 사진을 한번 살펴보시면 파란색은 남양주 다산동이고요. 빨간색은 인천 연수구입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매매가를 보여주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작스레 가격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뭔가 저렴한데 이 돈에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갈수록 인천이 매력적으로 보여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GTX-B라는 어마어마한 호재와 각종 검단 신도시 등 호재도 많이 작용을 했을 영향이 있습니다. 각종 매력적인 호재들은 상승기 때 아주 크게 작용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가격으로 회귀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분양 경쟁률이 1대1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러한 미분양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길역 로얄파크시티 프로지오가 있습니다. 분양가는 33평 기준 7억 3천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요. 평당가로는 2,2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수는 1,500세대이고 입주는 올해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분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분양 당시 경쟁률은 처참했고요. 주변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비록 15년차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현재 33평 기준 3억 4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33평 아파트 왕길역 금호 어울림은 5억에 분양을 했음에도 미분양이 난 상태고요. 두 번째 아파트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입니다. 사실 그 전에 1차부터 3차까지는 성공적인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일풍경채 검단 4차는 아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33평 기준 5억 5천만원 가량에 나왔으며 세대수는 1048세대, 상품성 자체는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 내에서 아직까지 생활 인프라 면에서나 신설될 연장 지하철 노선과의 거리감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5억 5천의 가격을 주면서 해당 아파트를 들어가기엔 5억대 아파트가 현재 인천에 대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은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편한 세상 제물포역 파크 매종입니다. 제물포역에서 도보 10분 내에 위치한 아주 역세권 아파트죠. 하지만 경쟁률을 보시면 처참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지 대비 비싼 분양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84 타입 기준 분양가는 6억 2천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사실 이 가격이면 인천 내 송도를 제외한 좋은 입지 아파트들을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파트가 나쁘단 게 아닙니다. 신축이고 이편한 세상이라는 대기업 브랜드, 736세대라는 나쁘지 않은 상품성을 갖추었죠. 또한 1호선 제물포역과의 거리도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입지적으로 더 나은 위치의 아파트들이 더 좋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분양 경쟁률을 보여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지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볼 때 말씀드린 새 아파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분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행 시공사의 구조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인건비와 자재값은 상승을 하고 그렇다고 경기가 막 좋아서 홍보를 조금만 해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현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광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비용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줄일 수 없는 고정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니 수익을 위해 시행업체도 어쩔 수 없이 고분양의 책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미분양으로 인해서 제가격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시장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고분양가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완판이 만약에 된다면 가격대에 수요자가 있다는 뜻이고 기존의 기축 아파트들이 가격을 올라가는 영향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후 인천 공급량은 감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미분양이라는 악성 재고 상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요. 아직까지 최근 2년간 가파른 하락 및 보합 기조로 아직 수요가 많이 눌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입주가 지속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존 아파트들이 저평가를 받거나 수요자들에게 등한시되는 게 일수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구축보다 싼 경우도 발생할 만큼 수요층이 부족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결국엔 의식주 중에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 존재하는 신규 아파트 수요자들이 남아있는 신축 재고들을 사들이고요. 이러한 재고들이 즉 미분양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에 신규 분양이나 입주가 없어질 시점에 인천의 매매가는 높은 상승 기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은 계획된 개발 호재가 적지 않습니다. 아니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 서울 핵심지와의 접근성이 우수해지고요. 인천 자체만으로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인천 부동산 침체에 한몫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악성 재고가 감소하는 시점, 그 시점을 주목하시고요. 신규 분양 경쟁률이 어떤지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좋은 타이밍에 매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분양이 감소해가고 분양 경쟁률이 점점 상승해가는 그 시점, 그때를 노리셔야 합니다. 현재는 미분양이 쌓여 있고요. 공급은 아직까지 내년 25년도까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과거처럼 대폭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라 판단됩니다. 때문에 여유있게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데이터를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쫓아가도 충분합니다. 요약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분양 경쟁률, 미분양 수치, 입주 물량에 대해 주목하시고요. 그 흐름을 따라서 매수, 매도에 기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닥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목, 무릎에 오르더라도 그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와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말씀드린 부분 꼭 기억하셔서 분명 좋은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훨씬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